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0.6% 주간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은 1% 이상 올라가며 2주 연속으로 종목 장세 속 코스닥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수가 3,200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지난 한 주의 성과인데요. 자, 그다음 넥스트 레벨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구간 안에서 경기 침체냐,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냐라는 갈림길 안에서 이번 주 물가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의 중심점도 같이 잡아보시죠. 일단 프리마켓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미국의 이 브로드컴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 종목들이 날아올랐는데요. 지난주에도 같은 재료를 우리 시장에서 일부 선반영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달려가는데요.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오공장과 관련된 이야기, 증설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0.43%가량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콥데이 후기까지 오늘 리포트를 통해 나온 알테오젠이 2.54%가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45만 원, 그 이상 48만 원 안착 시도에 나설지, 그 이상은 어디가 될지 잠시 후 점검해보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금 사태로 인해서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는 주가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체로 하위권에서는 지수 관련 종목들은 쉬어가고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 강세인데 확실히 금리 인하의 시간 안에서 바이오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모두 다 강세, 로봇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는 종목들의 힌트를 보실까요? 세진중공업이 2.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HJ중공업 위주로 해서 이 조선사 안에서도 못 달려간 종목들의 순환매가 아주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움직임 속에 후발주자의 랠리가 나올지 보셔야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쉬어가고 세진중공업에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세계 폐암학회에서의 이 경쟁사 약물의 이 병역요법 좋은 결과가 나온 유한양행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좋네요. TXR 로보틱스가 6%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 제닉스 로보틱스, 앞서 보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모두 다 강세 움직임 보여줍니다. 상한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줬던 LNC 바이오 추가적으로 리투오 이 폭주 현상 속에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성장주에 다시 한번 힘이 실릴 가능성, 더불어서 지난주까지 봤을 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힘받아갈 가능성이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8월의 고용지표 중요했었는데 예상을 밑돈 쇼크가 나왔습니다. 7만 5천 건의 예상치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2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 전월치 대비로는 뚝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불안하고요. 시간당 임금 중심으로 봤을 때에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인들의 지갑이 점점 더 얇아질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미국 3대 지수가 장중에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혹시 경기 침체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감 속에 빠졌는데요. 금리 같이 빠졌고 달러도 힘이 약해지면서 97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대비로 뚝 떨어지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까지 내려앉았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3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다 보니 안전자산 쪽으로는 조금 더 힘을 받아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속에 금, 은, 그리고 대체자산인 가상자산까지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금 더 힘을 받아가는 모습 속에 달라져 가야 할 자산의 움직임까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지금 25bp 인하 가능성 9월 15일, 16일 FOMC에서 25bp 내릴 가능성이 90%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 전, 하루 전 대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B컷 가능성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봤을 때 골드만삭스는 이제 5회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 주목해야 할 섹터들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크게 힘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주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도 같이 봐야겠죠. 리츠와 건설 섹터도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주가를 자극시킬 만한 내용은 없었다. 좀 실망스럽다.
있다라는 증권가의 평가도 오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다시 한번 고배당 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와 리츠 관련 종목들은 최근 달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에 조금 더 힘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업사이드를 열고 지금이라도 봐야 될지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금융 같은 경우엔 우리 개별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과제까지도 아직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 무엇보다도 큰 틀에서는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 했던 양도세와 관련된 윤곽이 필요하겠죠.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로봇.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달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동성 장세에서 대체 자산은 빛나기 마련인데요. 원자재 쪽으로 금, 은, 그리고 가상자산까지 같이 본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의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지 계속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도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브로드컴 실적 영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시간을 거래서 올라가며 하이닉스가 힘을 받았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픈 AI, 그러니까 네 번째 빅테크 고객까지 주문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더 윤곽이 드러났고요. 추가적으로 이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돼서 엔비디아에 대한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우리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업계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쪽으로 주문형 반도체를 늘리면 늘릴수록 여기에서 또 부각이 될 HBM 수요는 공급 과잉이 아니라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이크론도 브로드컴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를 쓰고 있는 빅테크들이고요.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열어질 가능성까지도 남겨둬야겠죠.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YTD로 봤을 때 브로드컴은 44% 올라가면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가속화되고 있는 이 빅테크들의 수주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브로드컴이 올라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4% 올라가고는 있지만 비교적 브로드컴 대비로는 주가가 지금 7월, 8월 들어서면서 살짝 꺾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이 구간에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자체 칩을 개발하는 움직임들까지 가속화되자 엔비디아가 꺾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구간 안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도약할 가능성과 다른 지금 엔비디아를 치고 올라오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질수록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도 같이 체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 두산,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하나비전까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 협력 관련 종목들의 주목을 받아보자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한 종목은 단연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대구에 공장 라인 투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녀온 증권가들이 일제히 리포트를 내놨는데 두 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핵심은요, 딱 쇼티지 라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MLB 쪽으로 증설을 다 내가고 있고 5공장, 그다음에 6공장, 7공장까지도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자신감 넘치는 증설 플러스로 해서 쇼티지는 계속된다라는 데 이 증권사들이 핵심적으로 지금 리포트의 키워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높여잡고 더불어서 내년에 실적 추정치까지도 높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업종 내 탑픽으로 꼽으면서 81,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하나증권에서도 81,000원으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MLB 기판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좋아진다.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64,000원에서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봤을 때 주간으로는 하락했고요. 그 전주에 12%가량 올랐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는 눌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었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8만 원대까지 본다면 아직은 업사이드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MLB, 기판, 더불어서 기판 부족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2의 이수페타시스라고 불리는 대덕전자나 다른 PCB 기판까지도 같이 확산해서 체크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예상 호가가 들어오고 있어서 간략하게 바이오 보겠습니다. 두 곳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게 되면 바이오를 봐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세계 폐암학회, 여기에서 나온 내용과 함께 유한양행을 신한투자증권에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엔 존슨앤존슨과 함께 렉나자, 리브리반트 관련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와 관련해 병용요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들의 경쟁 약물인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화학 병용요법 관련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3상 초기가 병용 생존율 23%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고 지금 굉장히 이 OS라고 하는 최종 생존율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 그리고 부작용은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독요법 대비로 병용요법이 생존율이 길어졌다는 점. 이제 결국은 단독요법보다는 병용요법으로 추세가 꺾여져 가는구나. 이쪽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기존에 렉나자 같은 경우에도 이 병용요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과는 이제 최종 OS 관련해서 늦가을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발표가 빠르지 않고 길면 길수록 결국은 생존율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늦게 발표될수록 유한양행에는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FDA 승인까지 기대해 본다면 유한양행, 오스코텍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리포트 바로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텐데요.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 이제 알테오젠의 콥테이 후기와 함께 알테오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기존에 잡았던 목표 주가 73만 원을 유지한 리포트를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1년 동안 주가를 눌렀던 이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45만 원 밑돌면서 눌려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자 일정들 정리해 주시면서 9월 23일 키트루다 SC FDA 승인이 있고요. 당장 다가올 이벤트입니다. 10월 1일에는 키트루다 SC 출시가 되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수급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빅파마와의 한두 건의 추가 계약,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에 판매 마일스톤이 담기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담겨있는 95만 원, 45만 원, 48만 원까지 움직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저평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잠시 후에 전략 체크해 볼 거고요. 하반기 K바이오의 주요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 주인공을 지금부터 자리에 옮겨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개장까지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호가는 3,209선, 지난주 안착했던 3,200선 지지하면서 출발 대기하고요.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815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두 분 모셨어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충원 대표님, 반도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프리마켓 시세에 이어서 호가에서도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8만 원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브루드컴 얘기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정규장에도 일부 반영이 됐잖아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더 열어둘 재료로 점검해도 될까요? 일단 최근에 브로드컴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SK하이닉스도 이에 발맞춰서 꾸준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주와 그 전주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하이닉스는 꾸준히 올라왔다. 근데 그 사이에 엔비디아는 $170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전에는 SK하이닉스랑 같은 상관관계로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다가 이번엔 또 브로드컴이 가고 엔비디아가 하락하더라도 오늘 지금 2%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체적인 문제에서는 SK하이닉스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쪽에서 봐도 일단은 수혜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점에서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 간의 이런 주가의 약간 공방 이런 건 있지만 우리나라의 측면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AI가 부각을 받는 이상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계속 브리핑을 해 주셨듯이, 근데 AI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버블론과 그 찬반이 계속해서 다툼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든지 좀 하락 쪽으로 생각을 열어둘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점에 이런 꾸준한 양봉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긍정적으로는 단기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공장 라인 투어 있어서 증권가에서 주목한 이수페타시스도 3.6% 상승하며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지난주까지는 좀 반도체 지켜보십시오. 이번 주 좀 달라지는 점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하셨거든요. 네. 근데 반갑게도 관심주를 반도체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달라진 시각 들을게요. 뭐 달라진 시각이라기보다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브로드컴이 이제 그 자리를 완벽하게 메우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좀 틈타서 뭐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본다면 반도체 IT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브로드컴의 강점은 뭐냐면 ASIC 반도체, 그러니까 고객들이 주문하는 그 주문서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갖고 오게 되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실 텐데, 네. 우리나라 쪽에서는 결국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오늘 리노공업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그동안에 사실 리노공업 뭐 많은 분들이 좋게 이제 평가를 좀 했었던 상황이었고, 특히나 뭐 리노공업뿐만이 아니라 뭐 ISC라든지 TFE라든지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반도체 쪽 보시는 분들, 저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여전히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의 시세는 무시할 수 없는 강세였기 때문에 이것을 흐름을 탄다면 리노공업을 손절라인 42,000원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했었을 때는 1차적으로는 55,000원을 목표가, 만약 거래량이 붙는다면 6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SC도 좋고 리노공업도 좋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본다면 이쪽 보세요라고 키워드는 주셨는데 오늘 관심주로 다시 한번 나와서 가격 전략 정리해드렸어요. 리노공업. 다음은 바이오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직전 고점 50만 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네. 대장주가 돌아오게 되면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 폐암학회도 지금 개막이 됐고 그렇죠. 유한양행도 잘 달려갑니다. 네. 오늘 어떻게 추려봐야 되나요? 뭐 추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두 가지죠.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넘어가서 윗꼬리를 달리는 모습을 보일 거냐,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그리고 남은 제약바이오 반도체의 방향성이 좀 갈릴 가능성이 높아서요. 알테오젠을 좀 방향기를 삼으시면서 제가 개장하고 나서 유한양행까지 한 번 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인 관심주와 바이오 구체적인 전략은 시장 문 열고 출발해 볼게요. 코스닥이 조금 더 힘받아가면서 816선까지 고점 높여갑니다. 본장에서 달라지는 점 있는지 이 부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